자, 이제 7월 교육청 오늘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험 볼 때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시험 볼 때가, 그리고 수능 시험만 중요한 거고, 지금 시험이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오답 정리, 그리고 이 문제들을 제대로 우리가 풀어갖고 그 다음 제대로 분석했는지, 그리고 왜 시험 시간에 못 풀었는지에 대한 그 자기 성찰, 학습,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4점짜리 문항 공통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문항 쭉 풀어볼게요. 자, 일단 9번 문제. 9번 문제는 로그 계산 문제인데, 그치? 무게중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쓸게요, 이거는. 자, A, B, C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지금 B, 로그 8의 7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A, B, C의 X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B고, A, B, C의 Y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로그 8의 7이니까, 결국은 A, B, C의 X좌표들을 쭉 더하면은, 그치? 3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A의 Y좌표, B의 Y좌표, C의 Y좌표를 더한 게 3배한 로그 8의 7이어야 된다. 그쵸? 그 개념만 뽑아내시면은, 그 다음 계산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A의 X좌표는 0, 그 다음 B의 X좌표는 2A, 그 다음에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로그 2의 9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9, 더하기 로그 2의 7.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제 좀 지울 것들은 지워갈 건데, 일단 요거 로그 8의 7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결국 로그 2의 7이지. 그럼 여기가 로그 2의 7이네. 맞아요? 그러므로 A 값은 로그 2의 9가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2의 A 플러스 3B 제곱이니까 3B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A 더하기 3B부터 먼저 구하면 요 3B를 뭐라고?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 그러니까 3배한 바로 연산했어. 그치? 3배한 A 마이너스 로그 2의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얘가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3배한 a는, 그치? 3배한 로그 2의 9니까 얘는 2배한 로그 2의 9가 되겠네. 얘를 미치 2인 지수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맞죠? 9의 제곱 81이 답이다. 여기다 쓸게요. 81.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었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도 많이 했던 문제죠. 양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대. 그러니까 VT는 2차식으로 주어졌네요. 3T, 그 다음에 A-T.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지. 0하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T 절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근데 T 이꼴 0에서 점 P의 위치가 16이고, 즉 X0이 16이고, 그 다음에 T 이꼴 2에서 P의 위치가 0이래. 그래서 T 이꼴 2A에서 P의 위치가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A가 어디 이 정도에 있을 텐데
맞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거를 떠올려서 풀었냐? 그냥 위치의 변화량을 읽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x2a-x0이잖아. 얘는 뭐와 같아? 그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a까지 vt dt와 같아. 그치? 그래서 요 개념을 떠올려야 주고, 그래서 0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a까지. 자, 적분하시면은 3at 마이너스 3t 제곱 dt.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적분은 자, 2분의 3at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다가 0부터 2a까지 집어넣으시면은 자, 2a 집어넣으면 이게 4a 제곱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6a 세제곱 마이너스 8a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네. 그게 마이너스 16이니까 결국은 a 세제곱은 8이야. 그래서 a는 2. 근데 문제 안 끝났지? 0부터 5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A는 2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여기가 4. 그럼 5는 요 정도네요. 그치? 됐어요? 그러면은 0부터 5까지 됐습니까?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다 뭐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렇지. 더해주길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것도 또 산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식으로 푼다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답은 0부터 2까지는 움직인 거리니까 VT, DT가 양으로 나올 거고 2에서부터 3까지 VT, DT를 하시면은 그치 이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배를 해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식으로 요렇게 산수하셔도 돼요.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냥 귀찮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차피 0부터 5까지 VT, DT. 그러니까 A가 지금 2인 상태죠? A가 2. 그러면은 6t-3t 제곱 dt. 얘를 계산하면은 요 AB가 나와. 어떻게? AB가 어떻게 나오죠? 0부터 5까지 정분하면 A는 마이너스 배, B는 플러스 배. 맞죠? 근데 우리 A는 따로 계산할 수 있지. 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치.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이니까 A는 4야. 그치. 그러니까 요 A는 4니까 B 면적 또한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A 더하기 B를 구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0부터 5까지 적분하고 A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썼어요. 근데 굳이 안 하시고 이 연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분하시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다가 0부터 5까지잖아. 그러면은 3 곱하기 5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빼기, 그쵸? 얼마냐? 5의 세제곱이니까 5 하나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그럼 A가 4였으니까, 맞지? B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4였으니까 B는 54고, 4 더하기 54 하시면은 답은 58이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공차가 D인데요. D는 0하고 뭐 사이에 있어? 그치.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A5는 자연수래. 그러니까 공차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잖아. 근데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공차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 뭐 그냥 편하게 분수, 뭐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맞죠? 그냥 분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수를 계속 더해가서 어느 순간 다섯 번째 항, 그치? 걔가 자연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8이 3분의 68이래. 그럼 선생님은 S8은 이렇게 쓰겠지. 2분의 항의 개수 8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맞죠? 그게 얼마니? 3분의 68인데. 자, 물론 선생님도 그 첫 번째 항하고 D로 전개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핵심은 이거지. 첫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의 합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등차 중항이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여덟 번째 항은 내가 다섯 번째 항을 데리고 온다면, 그치? 다섯 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이라고 딱 쓰면 돼. 그렇지. 선생님이 이 항의 넘버가 같으면 합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네 번째 항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약분하면 4 곱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으로 선생님 바꿀 수 있고 이게 3분의 68이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럼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4로 나눠주시면은 이게 3분의 얼마니? 17이 된다. 그럼 3분의 17은 어떤 수야? 그치? 5.666 나가는 수지. 이렇게 된다. 맞아요? 그럼 선생님 주장은 얘는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야. 맞아요? 얘는 자연수야. 그러면은 얘는 그 자연수보다 D만큼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쓴다면은 다섯 번째 항에서 D를 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연산은 결국 이런 연산 2배한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D가 5 더하기 그치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배한 자연수에다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빼서 5 더하기 3분의 2가 나왔어. 근데 사실 뭐 요렇게 정리 안 하고 그치 바로 눈치껏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2배한 자연수 짝수 빼기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3분의 1도 하고 3분의 1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항은 3이고 공차는 얼마다? 3분의 1인 수열이었구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6번째 항이죠. 그럼 16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더하기 11D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3이고 D는 3분의 11이니까, 아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 그럼 이게 3분의 9니까 답은 3분의 20이라고 써져 있는 5번이 답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등차 등비 수열의 4점짜리 잘 나오는 테마들, 그치?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하고 합쳐지는 그 문제까지 같이 나온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등차 등비에서 잘 나오는 4점짜리 이야기 정리 쭉 해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12번도 엄청 많이 봤던 문제지. 상승 주기형에 관련된 문제네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중요한 멘트는 fx는 뭐 가능해? 미분 가능한 함수야. 맞지? 근데 가조건 0과 4 사이에서는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개수가 잡혀 있는 것도 하나의 힌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네. 그리고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 더하기 16. 그럼 선생님 이거 읽는 법 보통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서 x-4를 대입하면 읽기가 편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x 자리에다가 x-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읽기가 더 편해지죠. 어떻게 읽어요?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같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fx를 x축으로 4칸, y축 평행 이동시킨 함수죠. 그러니까 4칸, 16칸 평행 이동시켜도 원래 함수랑 같아야 돼. 맞죠? 그래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 이름을 상승주기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과장되게 그리자. 자,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원점 지난다라고 그랬지? 원점.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4. 박스로 그릴까?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칸.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은 0과 4의 중점 2,f2에서 뭐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이 그래프, 0부터 4까지의 이 그래프를 딱 가지고 x축으로 몇 칸? 4칸. y축으로 몇 칸? 16칸 평행 이동시켜서 다시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fx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 걸 똑같이 여기다 옮겨다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승주기형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추론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식으로 간다면, 여기는 좀 작게 쓸까요? 식으로 간다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넣을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정확히 얘기하면 4의 자극한을 집어넣어. 그럼 x에다 4의 자극한을 집어넣으면은 f4의 자극한 이꼴 f0의 자극한인가? 0의 자극한 플러스 16이 되겠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0의 자극한이나 f0이나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f4의 자극한은 f0이 어차피 0이니까 16이다. 그래서 첫 번째 f4는 16이다. 그걸 먼저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그대로 미분을 해요. 그죠? 얘를 미분을 하시면은 어떻게 써지냐면은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4잖아. 그래서 도함수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이것도 4의 자극한을 딱 집어넣으면은 4의 좌미분계수는 0의
좌미분계수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0의 좌미분계수는 F'0하고 같은 거지. 맞지? 이건 F'4랑 같은 거고. 그래서 F'4와 F'0은 같다. 그래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3차 함수니까 2,F2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 평행이동 읽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요걸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제 요 밑에 식 세우는 거는 하지 않고 바로 써줬던 것 뿐이죠. 자, 그럼 이후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는 0부터 4까지의 함수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이제 함수 구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구할까? 잠깐만. 이걸로 쓰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 x가 4개 증가했을 때 y가 몇 개 증가했습니까? 4개 증가, y가 16개니까 이게 y는 4x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활용하시면은 결국은 fx와 y꼴 4x라는 직선과의 교점은 0, 2, 4인 거야. 그치? 근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1이니까 x, x-2, x-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fx는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8x 넘기면 플러스 12x라 사실 a랑 b 값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인테그랄 0서부터 7까지가 아니었구나. 4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4에서부터 7까지 fx dx가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그림으로 풀게요. 평행이동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그림으로 풀게. 4에서부터 7까지니까 좀 8까지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이렇게 여기가 7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요 면적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박스 위에 이 직사각형 위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A는 여기 7이 있을, 아니, 그러니까 3이 있을 때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하고 똑같죠? 여기 A는. 그쵸? 거기에다가 이 밑에 직사각형 있죠? 요 밑에 직사각형 B라고 한다면 사실 B는 끝났죠. 가로 3칸, 세로 16칸의 면적,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48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요 핑크색 요쪽 면적을 구하는 것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0부터 4 사이의 식이니까 A만 따로 구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는 48, 이게 B고 거기에다가 0부터 3까지 fx dx 아이고 48 더하기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fx dx 요 산수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은 답은 4번이 돼요. 그렇죠? 4번 4분의 273 자리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그냥 연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칠판 좀 지우고 13번 이어서 할게. 객관식 이제 세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BC의 길이가 7분의 36 루트 7. 아우, 선생님, 근데 나는 이게 유리화를 하는 것보다는 유리화를 안 하고 보는 게 숫자가 눈에 더 잘 들어와서. 그죠? 그래서 BC의 길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쓸게요. 사인 세타는 이것도 루트 7분의 2죠. 그죠? 루트 7분의 2. 사인 세타인데 각 B, A, C. 그래서 여기는
BAC. 예. 여기는 알고 있네요. 아는 각. 그 다음에 각 ACB.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맘만 먹으면은, 그치? 지금 BC의 길이와 대응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여기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라지 R도 구할 수 있고, 그치? 각과 대응변, 뭐 관계, 그 다음 코사인 법칙으로 AC의 길이까지 다 구할 수는 있네.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도형 풀 때는 도형 문제는 구하고자를 체크해서 거꾸로 추론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 있고 선분 A5'. 그럼 A5'은 결국은 알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네. 그게 5루트 3. 맞죠? 이 A라는 점은 큰 원에도 있고 작은 원에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때 요 길이 구해야 돼요. 5'의 길이. 자, 그러면은 A5의 길이는 결국은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치?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구하고 그 다음 요 길이 알고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을 알거나 뭐 대응각 뭐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라지 R을 구해야 돼. 그치? 아니 그냥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까? 라지 R 구하는 것? 그치? 그럼 뭐 구하는 건 금방이잖아. 그럼 라지 R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3분의 파이죠.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한 번만 볼까? A, D, C라는 삼각형 봐봐. A, D, C라는 삼각형은 어떤 원에 내접해 있니? 큰 원에 내접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여기 있는 작은 원에 내접해 있지. 이 작은 원에 내접해 있어. 맞아요? 의외로 쉽게 끝나겠네. 그럼 작은 원에 내접해 있으니까 요각이 뭐예요? 60도죠. 그럼 AD, 호 AD에 해당되는 원주각이고 요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중심각이니까 요게 120도예요. 120도. 맞죠? 그럼 왜 끝났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6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도형을 째려봐야 된다? A, D, O'을 째려본다. 여기가 O'. 그 다음 O는 뭐 여기에 있고. 근데 이게 150도. 아니 120도, 120도. 그럼 당연히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여기는 5루트 3, 그 다음 여기는 라지 R.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끝.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연산이니까 이제 연산 해볼게요. 그럼 일단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라지 R은 사인 세타의 대응변, 그쵸? BC, 요렇게. 맞죠? 이거는 삼각형 ABC를 보고, 삼각형 ABC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고, BC는 루트 7분의 36이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18이죠, 18. 그래서 이 라지 R이 18이니까 라지 R은 9가 되네요. 네. 그럼 끝났네. 진짜 끝났네. 맞죠? 구하라고 하는 것도 3분 5'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법칙 바로 쓰죠. 9의 제곱 81 더하기 5루트 3의 제곱은 75 마이너스 2배 한 9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2 약분하고 요렇게가 3이죠? 맞죠? 그러면은
3 곱하기 9는 27 곱하기 5니까 135, 여기가 135고, 그 다음에 얘는 156이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156. 그럼 135를 빼시면은 21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답은 21. 답 1번이네요. 그쵸? 1번.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갈게요. 14번은 이것도 그래프 추론인데 항상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런 멘트들이 핵심이죠, 핵심. 자, 양수 A에 대해서 fx는 일단 구간별 함수 참 좋아한다. 그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은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르죠. 근데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 에 대해서 fk 이꼴 gk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k 값이 -2, 0, 2. 아, 이거 너무 쿨하지 않니? 결국은 fx 이꼴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2, 0, 2라고 준 거잖아요. 그치? 즉,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들이 주어진 거예요. 선생님 너무 빨리 썼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 GX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결국 일단 fx의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fx는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1,4가 되겠네요. 꼭지점이 -1,4고 0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2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도 2가 나오죠. 그래서 2차 함수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5,0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뭐 이런 직선이지. A의 특별한 조건이 양수 A군요. A는 양수군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지. 그쵸? 거기 시작하자마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치? 이 fx와 만나는 순간이 x 이꼴 2, x 이꼴 0, 그 다음에 x 이꼴 -2, 죄송합니다. 다시. 너무 급해서. x 이꼴 -2, x 이꼴 0, x 이꼴 2에서 만난대. 그럼 결국은 상황 종료되지 않았나? 그리고 항상 차수가 높은 게 이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음의 방향이니까 요렇게 밑에서 뚫고 올라가야지 요 밑에서는 안 만난다.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3차가 2차를 이기잖아. 그래서 요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 뚫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뚫고 가면은 그치. 교점의 x좌표는 매겨야 되니까 뭐 해야 돼? 2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시계 상황은 끝났죠. 시계 상황은 끝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가 y = 2라는 라인이니까 맞죠? 인수정리로 식 세워주시고 x = 2에서 이 직선하고 뭐 한다? 접한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아이고. 자,
gx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고 마이너스 2에서 2 나오고 0에서 2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잘 모르니까 알파라고 쓰고 그거를 극한 들어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 함수랑 그 다음에 y꼴 a x-5가 어디서 접한다? 여기 어디서 접한다? x 이꼴 2에서 접한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2에서 함수값과 같고 2에서 미분계수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는 8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그 다음 미분에서 2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백 미분을 너무 풀로 다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 앞에 거는 여기는 좀 정리하자. 그쵸? 여기를 정리하면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잖아.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만 쓰더라도 고백 미분 2개짜리 하시면 되니까. 그럼 앞에 거 미분 여기다 쓸까요?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1이고 2도 미분하면은 0이죠. 그 다음에 2에서 결국 미분계수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4, 6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4, 8 이거는 요거 미분하면 그냥 a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a 값 구하고 싶나? 어차피 근데 다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a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8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6, 18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3, 8에 마이너스 3, 8에 24 자, 그럼 얘 좌변으로 묶어서 넘기시면은 26 2 마이너스 알파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26이네요. 26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얼마인 거고? 그렇지 3인 거고 알파가 3이면은 여기 알파가 3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니까 a는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G2A였죠. G2A. 그럼 G4로 계산하시면은 4 집어넣으시면은 16에다가 4니까 20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인데 1이야. 플러스 2. 그래서 전체 답은 22. 답 3번이 잠깐만. 뭐가 틀렸을까? GA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8이구나. 그치? 16 더하기 8은 24죠? 그죠? 그래서 24 더하기 2 해서 답은 26이 나옵니다. 이런 연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바로 이제 15번. 그러니까 좀 단답형은 좀 무난했네요. 객관식은. 그쵸? 왜냐면 내가 무난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이거 많이 봤던 문제들이야. 그치? 선생님 주간지 열심히 하시고 수업 교재 문제 복습 잘 하시면 이거 다 한 번씩은 봤던 문제죠. 그쵸?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자연수야, 자연수. 그래서 내가 수열의 추론 문제는 숫자를 좀 느끼라고 강조했어. 첫째 항이 자연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반띵하거나, 그치? 반띵하거나, 앞에 항에다가 하나 빼고 제곱하는 거야. 언제? an이, 2분의 1 an이, 그냥 정확히 쓰자. 2분의 1 an이 뭐인 경우? 자연수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a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일단 되겠지. 자, 일단 따라와봐. an이 짝수인 경우. 그 다음에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왜 짝수홀수라고 안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7번째 항이 1이라고 줬잖아. 1 집어넣으면 0 나와서. 그치? 그래서 an이 홀수 또는 0인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정확히 뭐 아닌 짝수. 그치? 0 아닌 짝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은 an들은 음수는 안 나와. 음의 정수는 안 나오는데 결국은 음이 아닌 정수들로만 쭉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제 7번째 항이 얼마래요? 그치? 1이라고 했고,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들의 합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7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까지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역추론 문제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an에 대한 조건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역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식을 편하게 읽자. 그러면은 an은 2n 플러스 1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은 그 다음 항을 2배해서 만드는 거지. 그치? 그때 이 결과는 다시 한번 쓸까요? 0 아닌 짝수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킬러, 중킬러 이런 문제들은 조건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an이 제곱이니까 얼구 an이 풀마 루트 그냥 나눴을까요? 루트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1이거나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1이거나 이 결과는 0 또는 홀수여야 돼. 맞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네. 그럼 우리 이제 역추론이라니까 1부터 쭉 1까지 그러니까 7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쭉 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항상 라인 있게 위에서부터 확인하니까 자, 그럼 A7이 1이면은 7번째 항이 1이면은 6번째 항은 일단 2배에서 나올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1을 더해도 돼요. 근데 얘는 탈락. 왜 탈락이에요? 0 또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를 취하고 그치? 그러니까 말할 때는 이렇게 할게 1에서 루트 취한 값을 뺀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0이 나올 수도 있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되는 것만 쓸게요. 5번째 항은 일단 2배 해. 그럼 이게 얼마야? 4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루트 치하고 1을 더하나 1에서 마이너스 루트를 빼나 이거는 자연수들이 안 나와. 맞죠? 저번 문제도 그랬지만 우리 평가원 문제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 항들은 0 또는 자연수만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6번째 항이 6이면은 5번째 항은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나 얘네들은 0 또는 뭐가 안 돼. 홀수인 자연수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얘가 0이면 그치? 그 다음 항은 무조건 1이겠지.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쭉 치고 갈게. 그러면은 이제 우린 쭉쭉 읽을 수 있어.
여섯 번째 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이냐? 네 번째 항은 일단 2배에서 8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하고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를 취하고 1을 더하면 3이 될 수 있는 거죠. 루트를 취하고 1을 더하면, 근데 루트를 취하고 1에서 빼면은 1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니까? 그치? 음의 정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4 아니면 3이 되겠죠. 그쵸? 이것도 조금 멀리 써야겠다. 3. 자,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N 값들은 0 또는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 이게 핵심이야. 쭉 치고 갈게.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얘가 8이니까 얘는 2배 한 16만 가능한 거지. 얘에다 루트를 취하면 자연수 정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 항은 자 32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를 취하면 4니까 4에서 1 더하면은 5. 5는 가능하고 1에서 루트 16, 4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요거 32니까 2배 하면 이게 64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배 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취하면 얘네들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3이었을 때, 좀 마음에 안 돼. 그럼 이거는 무조건 2배를 해야 되겠지, 이제. 근데 얘는 루트를 취해도 자연수가 안 나와. 정수가 안 나와. 그래서 당연히 2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도 루트 취하면 절대 정수가 안 나와. 2배를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이 1이면, 그럼 다시 얘도 2배를 할 수 있고. 맞죠? 다섯 번째 항이 1이면 0일 수도 있네요. 0일 수도. 지울게. 됐습니까? 근데 네 번째 항이 2면은, 얘는 무조건 2배를 해야 돼. 맞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4 있으니까, 이제 보고 훔쳐보면 되죠. 8, 그리고 3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16, 그 다음에 얘는 6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쵸?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0이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뭐여야 돼? 그치? 2여야 되고 0이면 1이고 0이면 1이고 1 다음에는 2 또는 0이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 2 다음에는 4여야 되고 그 다음 0 다음에는 무조건 1만 가능하네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잘 세워놓으면은 밑에 거 하다가 위에 거 한 번씩 보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이게 더하는 게 관건이네. 요렇게 더하면은 40 일단. 그 다음 요렇게 더하면 10. 그 다음 여기도 10 하나 더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65 하나 있네요. 65. 그러면은 125가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125.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단답형 문항 2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